그러니까 지분 길이가 3대이니까 그 바닥 길이 삼각형 A, B1, C1에서 3대2 이렇게 만족해야겠죠. 3대2 돌아갈게요. 그래서 A는요 저기 맨 첫째 줄에 있어요. 각 B1, A, C1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만큼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각이등분이니까 반띵 반띵, 요거의 반띵은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몇 가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A 각도를 2등분 했으니까 원 안에서만 보면 현재 선분 C1, D1 요게 이제 현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과 없는 선분 B2, D1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A 각도 2등분해서 점각도라고 찍어놨는데 이 점각도는 원에서 쳐다봤을 때 호 B2, D1의 원주각 이 녀석이죠. 그 다음에 호 C1, D1의 원주각 이 녀석이니까 두 원주각이 동일해. 이 말은 뭐예요? 호의 길이가 같아 이런 얘기죠.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겠죠. 이런 정보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는 언제 이용할까 봤더니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첫 번째 그림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우리가 맨 처음으로 구할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플랜을 짜보는 거야. 이쪽 이만큼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빼야 되나? 그러면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여기 각도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겠죠?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현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즉 요만큼의 모양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하는데 현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원에서 활골들끼리 요 넓이가 어떻겠니? 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지금 오른쪽 밑에 활골 대신에 뜯어가지고요 여기를 채워 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으로 구할 건 삼각형 B1, D1, B2 요거 구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나 요 길이를 찾아가는 게 목표가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각이등분선으로 돌아와서 첫째 항은 저걸 구할 거라는 대상이 섰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비 어떻게 찾을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이등분선 정리에 따라 지분 길이 B가 바닥 길이 B 3대2. 그런데 우리 3분의 파이라는 A 각도가 특수각이니까 삼각형 A, B1, C1에서 이건 새로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A, B1, C1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파이 각도란 말이야. 어때요? B1, C1 선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좋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B1, C1 마주보는 것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쪽 각각 제곱이에요.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빼기 2배의 양변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낀 각도 마주보는 각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 요거 하나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6을 빼면 되니까 이 녀석은 7이네요. 그렇다면 B1, C1은 루트 7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위에서 B1, D1 대 D1, C1은 3대2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B1, D1은 전체 길이 7을 몇 등분해서? 루트 7을 5등분해서 3등분 가져가면 되니까 5분의 3 루트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러면 남은 길이 D1, C1 선분 D1, C1은 5등분 중에 2등분 대상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길이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각이등분선 정리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공비의 힌트를 못 얻고 있는데 B1 이쪽을 우리가 세타 각도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할 거냐인데 그 다음 스텝을 봐봐요.
이만큼 원을 비교하려면 요만큼 다음 스텝에 원을 비교하면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기가 단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삼각형 요 녀석과 요 녀석 삼각형을 비교해도 괜찮겠다, 그지? 공비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 제곱해서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면 전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오면 되겠죠. 괜찮니?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찾는 거 또는 뭐 이거 길이를 찾는다면 나머지는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아볼 거야. 그러면 그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건데 그 길이의 단서가 여기가 얼마냐에 달려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아까 3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2등분 했는데 고기 마주보는 요만큼이 더해서 180도 파이 라디안이 돼야 되죠. 또 한 단계 더 가자면 여기는요. 다시 말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외곽의 크기거든. 이거 누구랑 같아? 요 녀석이랑 같지. 그러면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조금 전에 B1 쪽을 세타라는 각도로 표현했는데 색깔칠한 부분 삼각형 B1, D1, B2를 본다 그러면, 즉 여기를 본다 그러면 각도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세타와 3분의 파이. 그런데 세타는 여기가 큰 삼각형 기준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도예요. 그렇다면 이쪽 각도가 얘랑 같은 거네. 닮은 점 두 개 보이니? 그걸 적을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비교하는 게 낫겠다, 그지?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걸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B1 세타라고 표현했던 거고, 여기가 D1 3분의 파이가 있었던 거고, 그 위쪽이 B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돌려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큼지막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B1, 여기는 C1, 여기는 A, 여기가 3분의 파이 위쪽이에요. 위쪽이 3분의 파이,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길이는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는 루트 7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개가 모양 그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세타와 3분의 파이 각도 위치를 보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따져봐야겠죠. 괜찮죠? 그럼 요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선분 B1, D1에 대응하는 게 누구야? 라고 했더니 세타와 3분의 파이 각도를 끼고 있는 선분이죠. 요거니까 그럼 세타와 3분의 파이를 끼고 있는 건 요 녀석입니다. 그죠? 네, 요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냥 3이라고 적을게요. 보이니까 는.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니? B1, D1은 아까 구해놨잖아, 그치? 와, 얘네 둘이 닮음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닮은 B가 되겠죠. 이렇게 적읍시다. 닮은 B는 B1, D1 선분인데 대응하는 변 3인데 두 삼각형의 닮은 B는 아까 구해놓은 B1, D1이 5분의 3 루트 7이니까 요거 대 3이라고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3, 3 약분하면 5분의 루트 7 대 1 맞죠? 5분의 루트 7 대 1 이렇게 되겠네요. 두 도형의 닮은 B.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공비는 조금 이따가 이제 연결하고 B1, B2 구해서 연결을 그거부터 해볼까요? B1, B2 닮은 B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가봅시다. 요 밑에다 쓸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게 한 번 더 표시.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B를 알면 공비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그 삼각형 말고 지금 닮은 도형 삼각형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찾아내면 요 길이는 전체 3에서 빼서 구할 수 있으니까 3 대 요 길이로 닮은 B 제곱하면 공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B1, B2에 대해서 방금 여기서 있는 내용을 다시 들고 와 봅시다. 밑에다 쓸게요. 닮은 B에 따라 B1, B2 대, 그러면 얘는 세타와 각을 적어놓지 않은 선분이니까 세타와 각을 적어놓지 않은 선분 요 녀석이겠죠? 요게 대응하는 변이 되겠네. 따라서 루트 7 바로 쓸게요. 루트 7이 닮은 B 위에서 썼던 5분의 루트 7 대 1 이렇게 줄 수 있겠군. 그럼 내항 외항 곱을 하면 아까 목표로 했던 B1, B2 선분의 길이는 내항 외항 곱하면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쁘게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위에다 쓸게요. 그림에다가 바로 쓸게요. 선분 B1, B2는 5분의 7 여기 길이가 5분의 7의 길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3에서 5분의 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 빼기 5분의 7은 5분의 15 빼기 7이니까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쓸게요. 아까 목표로 했던 게 나왔네요. 요만큼 삼각형에서 요만큼 삼각형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닮음이니까 3이 5분의 8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갈게요. 길이 B는 공비를 찾기 위해서 길이 B는 처음에 있던 길이를 분모에 3분의 나중에 나온 대응하는 길이를 분자에 5분의 8 이렇게 주면 이게 길이 B가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얘가 15분의 8. 그렇다면 지금 넓이가 점점점 줄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 B, 그래서 그냥 넓이 B는 이렇게 쓸게요. 15분의 8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225분의 64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 B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등비급수의 공비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고요. 맨 처음에 우리 해석해놨던 대로 활골을 떼서 붙인 삼각형 B1, D1, B2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이렇게 가봅시다. 삼각형 B1, D1, B2 삼각형 B1, D1, B2 대 아까 닮은 게 삼각형 이건 맞춰야겠죠. B1, D1에 해당하는 게 3분의 파이니까 AC1 순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낫겠네요. 얘네 둘의 넓이 B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닮은 B가 길이 B였잖아요. 그치? 위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5분의 루트 7 대 1이었으니까 요거 제곱 B가 되겠죠. 그쵸? 요거 제곱 B를 하면 얼마입니까? 25분의 7 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7 대 25의 비율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요게 지금 닮은 B의 제곱 B가 넓이 B. 그런데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있니? 요 넓이는 찾을 수가 있죠. 아까 그려놓은 요 녀석이니까. 그러면 삼각형 A, B1, C1은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3분의 파이 이렇게. 와,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시다. 우리가 구하려던 첫 번째 항 요 녀석은 문제에서 지금 SN 이거는 S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 녀석은 S1.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은 뭐다? S1은 내항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S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지? 닮은 도형들이 줄을 이루는 그런 이제 단원입니다. 자, 아까 해석해 드렸던 대로 여기 개수비 나오는 건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8페이지에
117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자. 양의 실수, t값은 실수이고요. y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인데 지수 함수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잘 모르겠네, 그치? 자, 아래쪽에 ft라는 함수식을 쓰고 있으니까 위의 식을 뭐 hx라고 하고요. 밑에 식을 gx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로그 함수가 t는 이제 양의 실수니까 3배 하면 양수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hx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 로그 함수, 밑에 gx 함수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입니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얘가 gx. 그러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접한다라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함수값을 비교해서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접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통 접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접점이 있을 텐데 여기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가정해 볼게요. t는 쓰고 있으니까 피해서 알파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에 알파를 넣은 것과 g에 알파를 넣은 게 같더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더라. 그러면 그대로 가볼까요?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t 세제곱 ln 알파 빼기 t, 이게 h 알파 함수값이고, g 알파, x에 알파를 넣어요. 그러면 2배의 2에 알파 빼기 a,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알파와 a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야 하고, 왜? 거기서 만나니까. 두 번째, 공통 접선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죠.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접점이라는 게 hx 위의 점이면서 gx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에 주어져 있으면 우리 각각 함수 미분해서 위의 점 x좌표를 밀어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같다라고 비교할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해야겠죠. h'x 위에 거부터 미분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t 세제곱은 앞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 ln x 빼기 t는 미분하면 x 빼기 t분의 x-t를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g'x, g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지수함수인데 x의 개수가 그냥 1이니까 2배 2의 x-a 똑같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했고, 위의 점에 x좌표인 알파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즉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x자리에 알파 넣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 빼기 t분의 t 세제곱과 2배 2의 알파 빼기 a 값이 같아야 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 볼게요. 단서들이 요렇게 관계식 하나, 요렇게 관계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문제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재. 그러면 지금 등호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a 값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 요거를 뭘로 하래? ft라고 하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영시켜 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t 세제곱 ln 알파 빼기 t는 a만 ft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2배 2의 알파 빼기 ft.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t 분의 t 세제곱은 2배 2의 알파 빼기 ft.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변은 나중에 해석하더라도 우변이 지금 2배 2의 알파 빼기 ft라는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아래 위로 봤을 때 좌변 길이도 같아야겠죠? 게다가 지금 문제 시작할 때 t는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도 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결국은 요 녀석이랑 알파 빼기 t분의 1이 같아야 되는 거네. 두 개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로그 알파 빼기 t가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과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좀 단순화시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알파 빼기 t가 똑같이 보이니까 이거 전체를 x처럼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x, 그냥 스몰 x 말고 라지 x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해보면 요놈은 ln x가 x분의 1과 같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ln x라는 로그 함수와 여기 이제 이렇게 x축이라고 할게요. ln x라는 로그 함수와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죠. 의 같다 교점 요거를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교점에 해당하는 x를 찾으면 그게 알파 빼기 t라는 건데, 그렇다면 요거를 간단하게 그것의 x좌표가 알파 빼기 t라는 건데 그 녀석을 k라고 단순화시켜 봅시다. 물론 위에서처럼 그냥 x로 둬도 되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을 k라고 잡아봤어요. 요거는 어떤 상수 값이겠죠, 그죠? 요렇게 될 건데 뭔지 모르겠어. 찾아보면 나오려나? 1러 보고 2러 보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k는 어떤 값이 있겠지, 그지? 자, 요런 관계로 따져봤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뭐냐면 그렇게 생긴 ft를 미분해서, 즉 t에 대해서 미분해서 3분의 1을 넣은 것에 제곱해라. f't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f't를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 요거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대로 미분하면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수함수 미분을 해야 되고 얘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니까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가져가 보면 지수 있는 거 끄집어 내려서 미분하면 조금 더 편하겠지. 요거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로그 씌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밑이 자연상수 2니까 양변을 자연 로그 2를 씌워보는 겁니다. 괜찮죠? 자연 로그 2를 씌울게요. 그리고 알파 빼기 t는 k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t를 k로 바꾸면 알파는 마이너스 t를 이항하면 k 플러스 t 이렇게 바뀌겠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녀석의 양변에 자연 로그 적용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한 번 더 암산할게요. 분수꼴이니까 로그의 차이로 전개가 될 거고 t 세제곱은 3 로그 t로 정리가 되겠죠. 차이로 연결될 거고요. 알파 빼기 t는 k로 뒀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좌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곱하기 2는 ln2로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빼기 ft인데 조금 전에 알파는 t 플러스 k 이렇게 알파를 없앨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빼기 ft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t는 요걸 상대로 t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요걸 상대로 t에 대해서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 있는 녀석만 쭉 쳐다보면 되겠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t분의 3. k는 아까 상수 어떤 값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지만 상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ln 상수라서 미분하면 상수값 미분하는 거니까 0. ln2도 0. k도 0. t 미분하면 1 빼기 f't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f't는 1 빼기 t분의 3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아까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3분의 1을 밀어 넣어 봅시다. f't에다가 3분의 1 밀어 넣으면 1 빼기 3분의 1의 역수니까 3 곱하면 9, 얘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제곱하면 6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끄집어 내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함수값이 같다, 공통 접선을 가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합니다. 이거 수투에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 안 따라오지? 1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들은 좀 많긴 한데 좀 해보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이건 4분원을 얘기하는 거고 반지름이가 8이다. 이건 설명 생략할게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수선의 발길이고 직각삼각형 보이고 쭉쭉쭉 가서, 자, 좀 구체적인 예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COE가 25분의 7이다. COE가 어딘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C는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고 E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선을 그었고 요렇게 접선을 그었으니까 우리 주로 보는 거죠.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은 거. 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할 것 해봅시다. 원의 중심을 요 정도로 표현할게요. 이게 원의 중심. 그러면 방금 OC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보조선 수직. 마찬가지로 BD 접선이니까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R이 되겠죠. 그리고 봤더니 뒤쪽이 수직이니까 이거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다 똑같을 거야. 이거는 좀 복잡해지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4분원 안에 방금 두 선분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놨는데 그 원이 4분원의 호에 해당하는 호 AB에도 접해요.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있어. 그럼 뭘 하면 되지? 사실은 이 4분원이라는 게 이따시만한 원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원과 작은 원이 내접할 때 또는 외접할 때는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접점을 지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원의 중심이 5에서 안쪽 내접하는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그것은 내접하는 접점까지 연결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4분원의 반지름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8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8에서 반지름 R을 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색깔을 좀 바꾸고 갈게요. 여기는 8 빼기 R 이렇게 될 거야. 괜찮나요? 8 빼기 R. 어머,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직각을 이용하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 보입니다. 그죠? 빗변이 8 빼기 R, 그 다음에 높이가 R, 밑변은 아직 몰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로 아까 코사인 COE,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COE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은 거니까 방금 우리 중심 연결해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중심.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수직인 거 괜찮니? 괜찮니? 그러니까 요노마랑 요노마 두 접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접선을 봤을 때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될 거니까 요 삼각형 합동인 거는 알죠? 그러니까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요 녀석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정하자고. 이만큼을 각을 2등분하는 거니까 우리 요거 이용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길이를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각 COE를 이거를 두 개 합쳐서라고 생각하고 2세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돌아가서 요만큼이 2세타인 거니까 요거 반띵이 세타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물론 뭐 세타에다가 2분의 세타라고 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식을 적어 볼게요. 위에서 얘기하는 각 COE는 우리가 2세타라고 뒀으니까 코사인 2세타가 문제에서 25분의 7이야 25분의 7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띵의 세타라는 걸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백악공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모양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준다 그러면 코사인에다가 몰아줘 볼게요. 즉 2배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암산 1 넘기면 25분의 32 2로 나누면 25분의 16 누가 그래요? 코사인 제곱이 그래요. 25분의 16 와, 그러면 완전 제곱 형태잖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인데 위에서 4분 원 안에서 움직이니까 어차피 세타라는 녀석은 예각입니다. 그래서 양수겠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는 이거 5대 4대 3짜리잖아, 그치?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게 빗변 5 나머지 3, 4니까 사인 세타는 뭐 따로 그리지 않아도 5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2세타의 절반이다를 해서 이렇게 우리 길이들을 표현한 직각삼각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와 빗변 8-r과 높이 r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네, 그치? 따라서 와 사인 세타 5분의 3이라고 찾아놨으니까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위에서 8-r분의 r로 이 녀석이 5분의 3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따라서 24 빼기 3r이 5r이니까 8r이 24 그러면 반지름 r은 3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에다가 잠깐 표현해보죠. 반지름의 길이 r이 3 그럼 여기는 빗변이 5 그러면 5대 4대 아까 완전 길이가 그냥 그대로 비율로 적용된 거네요. 5에서 아래쪽에 있는 접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만큼이 4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정사각형인 걸 확인했으니까 D에서 접점까지는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 3과 같겠죠. 아, 그러면 남은 길이는 5에서 D까지입니다. 남은 길이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자, 단서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냐 봤더니 사인 AOE 구하래요. 각도 어딘지 봅시다. A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E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각도니까 얘는 정확히는 90도에서 요만큼을 제외하면 되죠. 괜찮나요? A, O, E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를 제외하면 되겠다. A, O, E 괜찮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각도랑 같은 게 어딜까요? 얘가 아까 요거 반띵이었지, 그지? 요걸 기준으로 사실은 좌우 대칭이겠죠, 그죠? 아래 위로 대칭이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요 나머지 부분, 접선의 나머지 호의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 각도나 여기 각도가 같을 거야. 괜찮죠? 그럼 다시 AOE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은 2세타에다가 요만큼 구하는 거랑 같죠, 그죠? 아, 그래서 여기 각도가 지금 필요하구나. 여기는 세타는 아까 썼으니까 알파 각도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뭐 2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이건 다 찾아 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도 알파 각도라고 표현한 것에 사인 코사인을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즉 직각삼각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는 대로 돌아갈 건데, 자 D가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O, D 저기 위에 있는 B 요렇게 보면 OB 빗변이 8이고 여기가 D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각도를 잘 봐봐. 여기는 수직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이 알파기 때문에 요만큼은 알파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곳이에요. 맞지? 근데 여기가 90도거든? 그러면 삼각형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요만큼과 여기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네.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예상했던 대로 이쪽이 알파랑 같아야 돼. 되겠죠? 오호, 그러면 알파 각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옆에다가 잠깐만 다시 그려보면 조금 뚱뚱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서 직각 OD, 이 위쪽은 B 이렇게 될 거고, OB가 이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 8,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놓은 OD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머,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높이는 루트 63 9 곱하기 7이니까 3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B쪽이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읽어라 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읽으면 되겠다. 돌아갈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각 AOE는 알파와 세타 두 개,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한번 쓰고 갈게요. 각 AOE는 우리 세팅해 놓은 데 따라서 알파 더하기 2세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로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사인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아까 알파는 위에 삼각형 보고 사인 알파는 8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는 맨 처음에 우리가 세팅해 놨던 25분의 7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위에 다시 쳐다보면서 8분의 3루트 7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의 여기가 2세타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코사인 2세타가 25분의 7이거든요.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그러면 높이는 이거 피타고라스 수에 따라 얼마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는데 요거는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7대 24대 25. 자, 그래서 돌아가서 사인 2세타는 오른쪽에서 그림에 따라 25분의 24 이렇게 줄 수 있겠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좀 많은데, 접선이 주어지면 접점으로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그리면 수직, 직각을 이룬다. 그 다음에 원이 내접하면, 외접할 때도 마찬가지 중심 연결하면 접점으로 일직선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장 더 넘기면 134번으로 가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가 있답니다. 뭐 9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밑에 건 조금 이따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조건부터 볼게요.
x를 0으로 보내는데 분수꼴이고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x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사인 함수는 그거 자체로 연속 함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있는 파이는 어차피 뭐 상수니까 됐고, fx는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얘도 연속 함수입니다. 그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보장된 함수들이기 때문에 합성해도 연속. 그렇다면 0으로 보내는 거는 결국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죠. 따라서 분자는 사인 파이 곱하기 f0이라는 극한값으로 존재할 건데 이게 0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사인 안에 들어있는 게 모두 이만큼이 각도 영역인데 얼마일 때 0입니까? 정수 파일 때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파일 때 0이니까 파이는 곱해져 있으니까 f0이 뭐다? 정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단서 f0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k라고 하고 k는 정수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상수항이 k인데 그거는 정수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분수꼴이 극한값 0으로 존재한다는 건 방금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하나, 그 다음에 극한값이 0이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자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인 파이 곱하기 fx 요 함수를 우리 간단하게 hx 함수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지금 gx는 위에서 쓰고 있어서 그 다음 함수 hx를 썼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h에 0을 넣으면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요게 분자의 극한, 0으로의 극한이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리미트, 가에 있는 리미트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는 0으로 보낼 때 분모 x분의 자, sin 파이 곱하기 fx는 전체 hx고 h0은 0이니까 빼기 h0을 해도 큰 문제 없죠. 이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미분 계수 정의하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h'0 미분 계수 정의고 이게 가 조건에 따라 는 0이야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hx는 sin 파이 곱하기 fx 요거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되겠다. h'x 구해서 0 넣을게요. 자, 그럼 sin 미분하면 코사인 각도 그대로 파이 곱하기 fx 주면 되겠고,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 안쪽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극한값, 즉 미분 계수, 0 넣은 미분 계수가 0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쓸게요. h'0 넣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곱하기 f0에다가 곱하기 파이 f'0 요게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f0이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0분의 0꼴 조건에서 k 정수다 라고 했거든요. 적어볼게요. 요 녀석이 k 정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은 정수 파이, 즉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거 뭡니까 전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만큼은 0은 아니라는 얘기네. 즉 오른쪽에 어쩌고저쩌고 곱해가지고 는 0을 만족하는 걸 찾고 있는데 이 녀석은 0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파이도 0은 아니니까 여기서 결론은 f'0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f'0이 0이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조건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다인데 지금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다. 그 다음에 f0은 정수다. f'0은 0이다. 이게 조금 군데군데 단서만 있어가지고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 잘 몰라요. 그죠? 이건 조금 이따가 해석하는 걸로 하고, 즉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은 다음에 나조건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 아래로 가볼게요. 새로운 gx 함수는요 0에서부터 1 미만, 즉 0 이상 1 미만에서 f랑 같더래.
f의 일부분은 그 범위에서는 다운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gx가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하는 함수래요. 즉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한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g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범위 0 이상 1 미만이니까 g 위에 봐봐. 여기에서 x는 0을 넣을 수 있죠. x에 등호가 있으니까 0을 넣으면 무슨 구조가 돼요? g1은 g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거 먼저 적을게요. g1은 g0. 이건 x는 0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gx랑 fx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g에 0 넣을 수 있잖아, 그지? 0 이상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는 f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녀석은 f0이랑 같겠죠. 그럼 조금 전에 f0은 뭐라고 했어요? 정수 k 요거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1 미만이니까 사실은 1을 못 넣어요. 그런데 못 넣는 대신 gx는 한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중이고요.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중요 정보가 있죠. 그러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다시 한번 1을 넣을 순 없지만 극한을 구할 수는 있죠. 즉 x의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1의 좌극한에 대해서 gx를 구해본다면 그때는 f랑 같다 그랬으니까 극한 x 1의 좌극한이 fx랑 같은 거예요. 그치? 괜찮아요? 그런데 봐봐. 1의 좌극한은 결국은 한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gx에서는 누구랑 붙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gx의 일부분인 x는 0에서부터 여기가 x는 1 직전까지거든요. 이게 g라는 함수야. 그런데 한 칸마다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를 복사 붙이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연속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붙어야 돼요? 1에서 또 붙어야 되거든. 누구랑 붙어야 되니? 이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0의 함수값과 붙어야 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1의 좌극한은 지금 요거를 구하는 중인데 요게 누구랑 붙어야 돼요? 0의 함수값이랑 붙어야 돼요. 0의 함수값은 g0이고 그게 곧 g1인 거죠. 그죠? 괜찮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밑에다 쓸게요. 얘는 g의 0의 함수값이랑 붙어야 되고 그 위에 그것은 g1과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요. f 자체만 보면 얘는 다항함수, 3차함수 다항함수니까 1의 좌극한이나 1의 함수값이나 1의 우극한이나 다 동일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1의 함수값이랑 같아요 라고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결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다 그랬는데 방금 G0은 F0과 같다 그랬지. 한 번 더 써볼까요? 이 녀석이 F0과 같았어야 돼. 그럼 결론은 F0과 F1이 같다는 얘기죠. F0과 F1이 같다는 얘기니까 또 뭐야? 한번 써볼게요. F0은 F1이랑 같은데 우리 맨 처음에 해석할 때 요게 K 정수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거 여기 한 번 더 썼으니까 이제 요걸 활용할 거고, 우리 중간에 F'은 0이다도 있었죠.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fx를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옳지, 거의 다 나왔다, 그지? 자, 그럼 요거 먼저 쳐다보면 K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F0 빼기 K도 0, F1 빼기 K도 0이면 fx 빼기 정수 K라는 거는 는 0을 만족하는 게 인수를 일단 해 x를 0과 1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fx 빼기 k라는 식은 요거는 k는 상수니까 f의 차수도 따라가고 최고차의 개수 9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3차 함수이고 그 인수가 x 하나 들고 있고 x-1 하나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9라고 했으니까 9x x-1 인수 아직 3차를 만족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여기는 x-알파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알파는 뭘로 구하는 거야? 위에 했던 f'0은 0이다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바로 할게요. 양변 미분 f'x k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은 자 얘는 이렇게 합시다. 9x x-1 x-알파로 곱미분으로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9 x-1 x-알파 더하기 9x x-알파 더하기 9x x-1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전개 안 해도 우리 여기다 뭐 넣을 거야? 0 넣을 거거든. 그럼 인수 x를 가지는 녀석은 다 날아갈 거란 말이지. 넣겠습니다. 그러면 f'0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밑에 두 녀석이 인수 x 때문에 다 날아가요. 그러면 x에다 빵빵 집어넣으면 9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9알파가 얼마? 0이다. 이렇게 됐었네. 따라서 알파는 0이었다. 돌아가자. 알파는 0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평 이렇게 날아가는 거네요. 그치?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정리. fx-k는 x 인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였네. 그래서 9x제곱에 x-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fx만 다시 적어볼게요. fx-k라는 녀석은 9x제곱 곱하기 x-1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요거 가지고 아까 나 조건에 극대극소 얘기가 있었으니까 미분해서 는영이를 만족하는 x값을 찾고 극대극소 찾아볼게요. 미분 조금 편하게 전개해 놓읍시다. 9x 세제곱 빼기 9x 제곱 이렇게 해놓고 양변 미분 f'x는 27x 제곱 빼기 18x가 될 거고 9x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빼기 2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0과 3분의 2에서 x축과 만나요. 이게 도함수. 그렇다면 도함수의 부호는 뿔, 그러면 0에서 극대, 3분의 2에서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라고 했으니까 옆에다 식을 적어볼게요. f에다가 0을 넣은 게 극대값이고 곱하기 f에다가 3분의 2를 넣은 게 극소값인데 이게 곱한 게 5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위에 fx를 잘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위로 돌아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k는요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플러스 k 이렇게 바꿔놓고 가보자. 극대극소 곱해서 5라는 거는 k값, 요거 정수값 찾으라는 거였구나. 자, f0 넣으면 빵빵 k죠, 그죠? k 곱하기 f 3분의 2 넣겠습니다. 3분의 2는 x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세제곱하면 27분의 8 9 나누면 괜찮죠? 3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다가 제곱하면 9분의 4니까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놓을 수 있겠다.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괜찮? 그게 5더라. 자, k 찾으러 가봅시다. 그러면 괄호하니 분모가 3이 조금 번거로우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마4 더하기 3k 3을 곱했어요. 괄호안에서 가 15. 그렇다면 전개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5는 0을 만족하는 k 찾아오면 되겠다. 여기서 k는 뭐여라 그랬지?
F0의 정수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 1. 자, 마 4를 나오게 하려면 5 곱하기 3에서 9에서 5를 빼면 4네, 그지? 따라서 마 3에다가 주면은 마 9 더하기 5가 마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이 두 가지네.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3인데 K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와, 거의 다 찾았다.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정수 F0의 값 K 정수 3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갈아 끼울게요. 그래서 fx는 9x 세제곱 빼기 9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러 갈게요. 그랬을 때 0에서 5까지 x 곱하기 gx 정적분 결과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0에서 5까지인데 잘 봐봐. gx 함수는 조금 전에 봤듯이 0에서 1 어디 갔니? 0에서 1 사이에서는요 fx를 갖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0에서 1의 구간으로 정적분을 할 때는 gx 대신 fx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0에서 5까지를 쪼갤 건데 요거 쪼개는 근거가 0에서 1까지는 f를 쓸 수 있고 gx는 한 칸마다 같은 그래프 반복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한 칸씩 잘라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 우리는 0에서 1까지 구간, 0에서 5까지 구간에 적분을 해야 되거든. 요거를 우리 gx의 구조에 따라 한 칸씩 쪼갠다 그러면 0에서 1까지에 1에서 2까지에 이렇게 해서 4에서 5까지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죠. 한 칸 구조로. 그치?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볼 건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n에서 n 플러스 1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n에다가 0을 넣으면 되고 얘를 만들려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고 얘를 만들려면 n에다가 4를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한 칸 구간에 x 곱하기 gx 정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볼게요. 물론 n은 정수여야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n에서 n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계속 n에다가 1 넣고 0 넣고 1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fx를 써먹어야 되니까 걔가 gx랑 같아지는 구간이 0에서 1 구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0에서 1 구간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은 아래 끝 위 끝은 점으로 보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n만큼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도 같이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 그러면 아래 끝 위 끝은 점이니까 그대로 n을 빼면 0에서 1로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상 함수잖아.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n 대입하고 gx에도 x 자리에 x 플러스 n 대입하고 정적분 이렇게 고쳐졌어요. 자, 지금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함수식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 구간마다. 그게 엄청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해 놓고 우리는 여기서 n을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 gx 구조에 따라 요 녀석은요 봐봐 gx는 gx 플러스 1과 같다 그랬잖아. 한 칸마다 같은 그래프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n에서 n이 정수기 때문에 n이 만약에 양수면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이면 하나씩 줄이면 x인 것 같겠죠. 또는 n이 마이너스 3이면 gx-3은 하나씩 플러스 하면 gx랑 같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 gx랑 같은 녀석이에요. 같은 그래프라고. 그렇다면 조금 더 간결하게 이 녀석은 0에서 1까지 x 플러스 n에다가 gx를 곱한 걸 적분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머 그러면 0에서 1 구간을 잡았던 거는 우리가 gx 대신 fx를 쓰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0에서 1까지는 x 곱하기 gx를 적분하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에 n 곱하기 gx니까 n을 밖으로 꺼내요. n은 아까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gx를 적분한 걸로 보면 되겠다. 이게 누구라고요? n에서 n 플러스 1까지 한 칸 적분할 때 우리가 구하려는 건 0에서 5까지거든 가 되겠다. 그럼 비교하기 쉽게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는 gx는 fx를 쓸 수 있고 거기에 x를 곱한 대상을 적분하니까 fx는 아까 9x 세제곱 빼기 9x 제곱 플러스 3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수를 하나씩 올려놓으면 되죠. 9x 4제곱 빼기 9였나? 9x 세제곱 더하기 3x dx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분할 수 있겠고 더하기 n에다가 0에서 1까지는 gx 그대로 쓰는데 마찬가지로 0에서 1 구간이기 때문에 gx 대신 fx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9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더하기 3 적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뭘 컨트롤하냐? n을 컨트롤할 건데요. n을 위에 보듯이 우리가 0에서 5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n을 0부터 4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n을 컨트롤하면 어디가 바뀌어?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정적분 0에서 1까지니까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n 컨트롤은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서 요거 정적분 결과를 갖다 쓸게요. 요건 이제 그냥 기본 계산들이니까 선생님 계산해 놓은 걸로 그냥 갖다 박을게요. 쭉 계산을 하면 요 녀석이 앞에 거는 20분의 21 이렇게 정적분 계산 결과가 나오고 뒤에 거는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4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4분의 9n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n에서부터 n 플러스 1 한 칸 적분을 컨트롤 하는데 n을 정하면 여기 n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n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 넣어서 다 결과값을 더하면 되죠. 그런 얘기네. 이런 괜찮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할게요. 이거는 n을 0부터 4까지 바꾸면서 이 결과값을 다 더하는 거거든. 따라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겠죠. 시그마 n을 0부터 4까지 바꾸면서 그 하나하나의 결과가 20분의 21 더하기 4분의 9n으로 나오는 거였어. 이렇게 시그마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면 0을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뒤에 게 0이니까 20분의 21 더하기 이제 1부터 4까지라고 하면 되죠. 20분의 21 더하기 4분의 9n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다. 되겠죠? 그래서 정리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정리 결과 그냥 쓸게요. 얘는 4분의 111 이렇게 등장. 이게 문제에서 P분의 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115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0번으로 가봅시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겹치는 게 있었는데 146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접한다라는 정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보면 되겠고 쭉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R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야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R세타가 어디 있는데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 상황을 보니 이쪽도 세타고 이쪽도 세타면 얘네들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나는 이 녀석은요, 이 반원의 중심을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를 O라고 한다 그러면 반원과 아까 얘기했던 내접하는 작은 원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쵸? 연결이 되는데
이 선분 AQ와 선분 BP가 만나는, 즉 여기 만나는 점을 지나가겠죠. 왜 그럴까요? 양쪽이 세타면 지금 그려놓은 보조선 빨간색 선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구조겠지? 그러니까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네. 요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절반띵 수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반지름, 그냥 R이라고 할게요. R 세타인데 R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작은 원이 AQ 선분과 BP 선분에 접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애초에 그림에 그려진 R 세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그 접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지. 여기까지. 그러면 각도를 잠깐 표현해 볼게요. 지금 빨간색 선분과 AQ 선분 만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막꼭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막꼭지각 X로 같고 직각 같으면 남은 각이 똑같아야겠다. 그지? 닮음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군. 아까 목표가 R 세타를 세타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는데요. 이제 삼각함수 읽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결론은 그게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고, 빨간색 선분을 보니까요, 요만큼은 R이고요, 요만큼은 구할 수 있지. 무슨 얘기냐면 AB 선분의 길이가 2였으니까 AB 전체가 2였으니까 여기는 1일 거란 말이야. A5 선분.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직각삼각형 밑변을 AO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아는 길이 1에서 세타 기준으로 탄젠트를 읽는 순서랑 같으니까 1 곱하기 탄젠트.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직각삼각형에서 또 쳐다볼게요. 우리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직각삼각형,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만 더 찾아오면 될 것 같죠? 그죠? 여기 교점까지예요. 근데 얘는 R 세타가 밑변이고 세타의 빗변을 구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던 거 코사인 세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빗변에서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는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아는 길이에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게 빗변이면 코사인의 역방향이야.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코사인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R이라고 쓸게요. R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니까 뭐가 완성됐어요? 우리 원의 중심에서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접점까지 보조선을 쭉 그린 거에 단락의 길이들을 다 표현한 거네. 근데 이게 누구여야 돼? 1이어야 돼. 자, 그래서 길이 합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대로 순서대로 가볼게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R 더하기 R이 1이야. R은 R 세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변에 코사인을 곱해서 분모를 좀 날려버리고 시작합시다.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사인 세타 더하기 R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목표가 R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할만하네요. 그죠? R 묶어내면 1 플러스 코사인이고 사인은 이항하고, 그러면 R은 한 번에 갈게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눠요. 누구를?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R 세타더라. 괜찮죠? 그래서 문제는 그 R 세타를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나눈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한 세타 그대로 적을게요. 세타를 4분의 파이의 좌극한으로 분모는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분자는 R 세타니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이 극한을 구하세요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좀 불편하죠?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그냥 문자 하나였으면 좋겠지, 그지?
요거 하고 나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팁이라는 게 지금 얘기할게요. 팁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극한값을 구해보면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0분의 0꼴을 우리 정규 수업 때는 못하지만 정규 과정 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해서 극한값 보내는 거.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우리는 정석대로 가보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를 4분의 파이 좌극한으로 보내면 t는 0의 우극한으로 가겠죠. 사실 좌극한 우극한은 양수를 나타내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라서 그냥 0의 극한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극한을 전부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기 전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네들도 다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놓고 모양을 바꿔놓고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빼기 t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덧셈 정리에 따라 코사인이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코 플러스 싸싸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 사인 t 이렇게 덧셈 정리로 전개하고요. 사인 세타는 똑같이 사인에 4분의 파이 빼기 t를 넣은 거 얘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될 거네요.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코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밑으로 보내고요. 그 위에 있는 코사인 빼기 사인은 요거 가지고 쓰면 되겠네. 코사인 빼기 사인 위에서 아래로 뺀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죠. t는 0의 우극한인데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은 위에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분자에 있는 분모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더하기 루트 2분의 1 사인 t분의 1 얘만 따로 썼고요. 그 다음에 원래 분모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즉 t로 바꿔 놓고요. 분자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니까 우리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뺍니다. 빼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t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쳐서 2배니까 루트 2 사인 t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제 t를 0으로 보내면 쭉쭉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분수는 1 코사인 0은 1이니까 더하기 루트 2분의 1 사인 0은 0이니까 버리고 분의 1 곱하기 뒤에 건 더 좋죠. t분의 사인 t는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 자, 따라서 앞에 있는 분수를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루트 2인데 뒤에 루트 2를 곱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유리화까지 하면 이쁘게 되겠네요. 그럼 2배에 분모 분자에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 합차 분모는 1 생략 그래서 루트 2 빼기 1 이렇게까지 정리. 그래서 요 극한값이 p 루트 2 플러스 q 2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p는 2 q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되겠죠?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곳이긴 한데 다음 시간에 여기가 4단원이었죠. 그렇죠? 5단원 질문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 단원 더 풀어서 오시면 돼요. 그냥 생으로 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이 우리 수1이거든. 수1 그거도 지난번 대비 한 단원을 더 풀어 오셔야 되고 그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오늘처럼 꼭 질문 번호 남겨주세요. 알겠죠? 영상은 올려